네, 국감이 일주일여 지났는데 별다른 성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감은 원래 야당의 무대인데 이번에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헛방 국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수진 차장, 네. 아무래도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게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초선 의원들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초선 의원들이 계속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유가족의 뜻에 맞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국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데 이 행정부 견제 기능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는 아쉽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국회의원이 나서서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또 어떤 민생 정책이 진짜 부합한 것인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따져줘야 되는데요.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은 이번 국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경제도 어느 데 없이 지금 우리가 수출도 줄어들고 또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예. 무엇보다도 준비 부족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지금 조수진 차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세월호법에 묶여서 그동안에 각종 복지 분야 또 경제 분야 관련해서 또 세금 이런 거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야당이 특히 좀 팩트를 갖고서 정부의 문제점이나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없이 되게 고성이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되게 장관 뭐하고 차관 이런 소리치는 게 이제 전통적인 구태인데 이번에도 여실하게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감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 증세 문제, 정부의 인사 참사, 민주주의 인권 수호 이 네 가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다 할 공세라든가 정부 비판 자체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인 채택 문제에 너무나 힘을 빼서 그런지 증인 채택 문제에 너무 열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기조를 세워놓고도 전혀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남은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럼 남은 기간에는 여야 의원들 조금 더 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를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전을 넘어섰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미뤄컨대 앞으로 절반 정도가 더 간다고 해서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또 구조적인 요인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과거에 김대중 총재나 예를 들어 김영삼 총재가 있을 때의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길목을 견제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천에도 반영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채점까지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정말 성적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 없이 당내 싸움에만 특히 야당이 그렇고 여당도 근본적으로 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14대 국회 때였던 것 같은데, 한밤중에 국회의원회관을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바둑을 두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불을 밝히면서 바둑을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아예 박탈을 했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대표만 하더라도 의원 10명과 함께 지금 베이징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호랑이, 시어머니 할 분부터가 지금 국감장에 없는 거죠. 예. 국감을 하는 사람들 또 국감을 받는 기관들 다 지금 굉장히 피곤해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 국감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피곤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유독 이번 국감에 더 피곤한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이분들 이야기입니다. 핵심 증인과 관련해서 핵심 분야와 관련해서 회장이 아니면은 사장이라도 모셔서 고견을 청취하고 꼭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맞습니다.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자꾸 불러 설레게 해. 예, 이번에 피감 기관이 무려 672곳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지금 얘기는 제대로 뭐 묻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네. 묻지도 않고 돌아가는 증인들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교문위만 하더라도 교육문화위만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예. 본인이 채택한 증인인지도 모르고 전혀 질문을 안 하고 있다가 위원장이 안민석 의원이 채택한 증인이니까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랬을 때 안민석 의원이 그랬죠. 내가 부른지 몰랐다. 아마 보좌관이 착각한 것 같다. 착각한 것 예, 같다. 이렇게 예. 해명까지 하는 그 웃지 못할 정말 그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감 출석 기업인 증인이 특히 많은데요. 이 기업인 증인이 2011년에는 8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164명, 2배로 늘었죠. 2013년, 작년에는 177명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루 평균 16.7명, 17명을 불러놓고 10시간 이상을 대기시키니까 이 사람들 전부 따져보면 질문 시간을 1분 정도밖에 소요할 수가 없는 거죠.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그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끊기라든지 고함이라든지 호통이 태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국감이라는 게 행정부에 대한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게 국감인데 왜 이렇게 기업인들을 부르는 건가요?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뭐 사내 하도급 문제라든지 또 정리해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환노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국감을 보더라도 뭐 군기잡기 아니냐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민정혜 기자, 지금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국감장에 불려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아주 흥미롭게도 대형 로펌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기업인들을 상대로 특별과외, 그것도 고액 과외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수십 명의 증인에게 국감 과외를 해줬던 대형 로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 국감 전부터 국회 관계자들을 다 섭외를 하고 또 변호사들까지 모아서 TF팀, 일종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서 국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를 도와주는 건가요? 네, 일단 가장 먼저 그 기업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출석을 피하는 법입니다. 출석을 피하는 법. 예, 예. 일종의 핑계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네. 뭐 해외 기관 초청장이나 이 항공권들을 이제 제출을 하게 하면서 정말 부득이하게 출장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소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국회가 고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고발을 막는 것도 로펌의 몫입니다. 이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일일이 보좌관들 쫓아다니면서 왜 출석할 수 없었는지 일일이 다 소명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예. 네, 뭐 최대한 겸손한 모습, 또 공손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데요. 예. 자, 그 부분에서 아마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회장님들 국감장에 나가면 굉장히 벌벌 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황도 하고 답변도 좀 버벅대기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는 뭐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예. 한번 진짜로 국감에 출석한 이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한번 앉아주세요. 제가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자, 제가 앉겠습니다. 정말 뭐 올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세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고 의원들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분들인데. 네, 일단 제가 자세부터 한번 보면요. 예. 일단은 X입니다. X요. 네, 틀렸습니다. 일단 자세에서는요. 뭐 손을 팔짱을 끼고 있거나 지금처럼 뭐 잡고 있거나 이렇게 예. 되면요. 일단 내려놔야겠네요. 네, 예. 마치 뭐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이고 준비를 많이 해온 것처럼 보이죠. 예. 가장 공손하게 보이기 위해 손을 모아야 합니다. 손을 모아주시고요. 예, 모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선 처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시선 처리도요, X입니다. 이건요 왜요? 네, 예의 바르게 국회의원들 쳐다본다고 하지만 예. 자칫 너무 당당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범 답안은 45도 각도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가장 모범 그 답안입니다. 시쳇말로 하면 눈을 깔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눈을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네. 보라고. 그리고 제가 표정도 한번 보면요. 이 표정까지 틀리셨습니다. 예. 네. 표정이 지금 너무 웃고 계세요. 예. 너무 웃어서는 안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또 너무 그렇다고 무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가장 최대한 겸손한 표정, 네. 이 겸손하고 공손한 표정으로 국감에 임하는 게 기업인들의 모범 자세라고 로펌에선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 이거 금방 배워갖고는 뭐 답이 정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 회장님들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셔야지 국회의원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국감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정감사 과외 마지막 거 하나 더 있죠. 좋은 노하우. 바로 국감장에서도 실시간 과외를 받는다는 건데
조수진 차장, 실제로 그러면 로펌의 직원들이 국감장에 와서 이런 과외를 다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국정감사장에서 돌발 질문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같이 가는 거죠. 예. 메모를 넣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앞에서 어떤 제스처 같은 걸로 힌트를 준다든가. 예. 하여튼 끝까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서비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궁금해요. 네.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예, 계약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당 300만 원 가량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건당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이렇게 건수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한 평균 3,0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고요. 한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국감 과외를 하는 대형 로펌사들이 3주 정도의 국감 기간 동안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예. 네, 이렇게 대단하네. 얘기하고 수십억 원. 이야. 어쨌든 국감장에서 기업인들 조금 덜 부른다면은 이런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 어쨌든 돈을 잘 벌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세금까지 잘 내서 국가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분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뭘 기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고요.